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모의고사 2회 26번부터 이제 정말 마지막 25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26번 문제. 조직을 구축할 때 분업을 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거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업무 몰입의 지원. 여러분, 우리 분업을 한다라는 건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게 쪼개서 그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의 숙련도를 높여서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그렇죠. 생산성을 높게 가져간다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기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성이 좀 핍박되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분업을 하는 이유로 업무 몰입을 더욱더 지원하겠다? 이건 좀 맞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숙련화 재고나 그 사람을 잘게 하니까 그 관찰해야 될 게 되게 작죠. 관찰이 용이하게 하거나 전문화 촉진하거나 그 사람의 능률적 기능을 습득하는 거, 능률적으로 기능을 습득하는 거. 왜 그것만 하니까 되게 빨리 습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 맞긴 한데 업무 몰입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1번. 자, 27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적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바로 틀렸네요. 뭡니까? 이게 아니라 차별 성과급제. 그렇죠? 차별 성과급제. 요거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맞고요. 선발 훈련의 뭡니까? 그렇죠. 과학적 선발과 과학적 평가, 계획과 실행의 분리.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통으로 그냥 감독하지 말고 기능별로 감독하라. 기능식 직장제도. 오케이? 정답 1번. 자, 28번 보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의 3권. 뭡니까? 그렇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나오는 것들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29번. 구조적 인사관리 기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구조적 인사관리는 첫 번째 뭡니까? 직무관리.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보수관리. 이거 이제 보상관리라고 돼요. 보상관리. 세 번째, 신분관리. 네 번째, 평가관리입니다. 신분관리의 대표적인 거 뭐냐면 승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승진. 요 네 가지는 맞는데 예산관리가 아니죠. 정답 1번. 30번, 타인 자본 비율에 따라 기업의 수익의 차이가 나는 거. 이거 뭡니까? 네, 지렛대 효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레버리지 효과. 정답 1번.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기업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다. 이 중에서 경영관리를 위한 이슈나 의사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뭡니까? 그렇죠. 거기에 직접 세우는 거죠. 직접 세우는 거. 해외 자회사. 정답 3번. 이게 가장 위험이 높죠. 다른 것보다. 그렇죠? 오케이. 32번 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익분기점을 하려면 일단 뭡니까? 수익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뭐 알아야 돼요? 전체 비용을 알아야 되죠. 그거랑 관련 없는 거니까 일단 총 고정비용은 비용에 들어갈 거고요. 제품 단위당 변동비는 변동비에 해당되고요. 제품 가격은 수익 때문에 알아야 되죠. 매출액도 역시 수익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이미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내용인데 그게 사실 정확하게 수익 전체 덩어리와 비용 전체 덩어리는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정답 몇 번? 정답 4번.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그렇게 빼면 뭐 나와요? 영업이익이죠. 근데 그 뒤에 뭐 빼야 돼요? 비용들이 더 많죠. 뭐 이자 비용도 빼야 되고 법인세도 빼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3번. 다음 중 생산성이 저하될 위험이 가장 큰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자, 봅시다. 1번. 집단 응집력이 높고 집단과 조직 목표가 일치할 때, 이때는 뭡니까?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우죠. 가장 높은 경우. 2번, 집단 응집력이 높지만 집단과 조직 목표가 일치한, 이게 가장 낮은 경우죠. 집단의 응집력이 굉장히 센데 집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고 그다음에 목표가 조직 목표는 반대다. 이때가 생산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정답 2번. 됐네요. 33번. 34번 보겠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건 뭡니까? 회사 전체의 그 자원들을요,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굉장히 뭡니까?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걸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전사적 자원관리의 장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이런 것들이요, 그 통합적인 업무 시스템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ERP, 이 전사적 자원 관리는요,
세계 많은 인류 기업들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들 프로세스를 가지고 모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효과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요. 이러한 그 ERP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연계성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른 시스템과도 함께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사적 자원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업무의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봅시다. 아닌 거. 경영자원의 통합적 관리 맞고요. 자원 생산성의 극대화 맞고요. 차별화된 현지 생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원을 전사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차별화된 현지 생산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즉각적 의사결정 지원. 오케이. 의사결정 지원하는 거 맞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효과 볼 수 있는 것도 맞죠.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35번 진정성 리더십이라는 거 뭡니까? 진정성 리더십은요. 지금까지 리더의 어떤 특성을 너무 무시했다면요. 리더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조금 최대한 살려보자라는 게 진정성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람 중심 혹은 일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그러지 말고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보자라는 그게 진정성 리더십인데요. 그거와 관련 없는 거 물었거든요. 첫 번째, 명확한 비전 제시. 바로 틀렸네. 이게 뭡니까? 이거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리더의 자아 인식, 그죠? 리더의 특성 보는 거, 내재화된 도덕적 신념, 관계의 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 처리, 이 모두 다 그 리더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들이라서 진정성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자, CDP 이게 뭡니까? 여러분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이거 뭐라고요? 이거 경력 개발이라 그래요. 경력 개발인데요. 경력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최고 경영자들의 경력과 승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아닙니다. CDP는 최고 경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의 경력 개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답 1번. 2번 개인의 성장 및 자아 실현 욕구의 충족 필요에 따라서 형성된 것 맞고요. 3번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습니다. 능력 개발에 대한 거니까 이걸 통해서 조직이 훨씬 더 뭡니까? 그렇죠. 활발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겠죠. 4번 경력 개발 계획이 잘 수행되려면 적재적소 배치 원칙이 잘 수행돼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돼야 그곳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겠죠. 5번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그렇네요. 정답 1번. 자, 그 다음 37번 한번 봅시다. 신입 조직 구성원의 조직 사회화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조직 사회화는 신입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조직 사회화는요, 진입하는 시점에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진입하기 전에 모집 단계나 이런 곳에서 RJP, 이게 뭐냐면 현실적 직무 소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조직 사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사회화라는 게 뭡니까? 그 구성원들이요, 회사에 들어왔을 때, 조직에 들어왔을 때 스무스하게 거기에 스며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연봉이 얼마고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이런 현실적인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도 그 친구가 조직 사회화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렇죠. 조직 사회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진입하는 시점에만 하는 건 아니라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봅시다. 조직 사회화는 개인과 조직의 심리적 계약을 통해 조직의 유효성, 조직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데 향상시키는 거 맞고요. 3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신입 조직 구성원은 새로운 과업을 학습하고 새로운 대인관계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직에 스무스하게 묻어 들어가는 겁니다. 4번 조직 사회화 과정은 조직과 그 하위 부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실제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도록 학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그 조직에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조직에 묻어 들어가는 거죠. 5번 조직은 조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재구성할 수 있다. 오케이, 왜? 그 친구가 이걸 이제 배우게 되면 원래 그걸 하던 사람을 다른 데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정답 1번. 자, 그 다음 38번. 현대적 인사고과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자, 현대적 인사고과 봅시다. 평가자 중심의 인사고과가 아니라 뭡니까? 피평가 중심의 인사고과고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객관적입니다. 그 다음 3번. 미래지향적이고 개발 목적의 인사고과. 정확하게 현대 중심의 인사고과이네요. 정답 3번. 그 다음 직무 중심적인 임금과 승진 관리를 위한 인사고과라기보다는 사람 중심. 그리고 연공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이겠죠. 그래요. 됐습니다.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39번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내적인 동기 요인과 가장 관련이 없는 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개인적 요인,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회적 요인. 마지막은 뭡니까?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 잠깐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 2개가 뭡니까? 요게 바로 내적 동기 요인. 나머지 요 2개가 뭐예요? 외적 동기 요인. 그래요. 요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지금 개인적 요인에는 나이, 생애주기, 직업, 경제적 상황이나 라이프 스타일, 성격, 자아 이런 게 있고요. 심리적 요인에는 뭐가 있냐? 여기에는 동기, 학습, 지각, 신념과 태도가 있고요. 사회적 요인에 뭐가 있냐? 여기는 소집단이나 가족 같은 게 있고 마지막 문화적 요인에는요. 여기는 문화와 하위문화, 사회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죠. 내 관련 없는 거니까. 정답 가족이 되겠죠. 2번. 요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회적 요인에 해당돼요. 오케이. 자, 40번. 다음 중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외면해버리는 오류.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각적 방어라고 하죠. 정답 2번 됐네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맞는 거 찾아라고 해서 신상품 개발. 볼게요. 1번.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많은 수의 아이디어 창출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많은 수의 아이디어 창출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죠. 주로 아이디어의 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 그렇죠? 맞는 거 바로 나오네요. 맞는 거 정답 몇 번? 정답 1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콘셉트 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만든다.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제품에 뭡니까? 그렇죠. 그 제품에 어느 정도 그 시안이 나왔을 때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죠. 그 제품의 설계가 나왔을 때. 그렇죠? 틀렸네요. 맞는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3번 신상품 콘셉트는 아이디어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그림 등을 통해서 추상적이 아니라 뭡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구체적으로. 시장 테스트는 제품 출시 후에 하는 게 제품 출시 전에 소규모로 테스트해 보는 거고요. 5번에 아이디어 선정 시 고객의 니즈와 내부 기술력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선정 시 고객의 니즈와 내부 기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선정을 할 때에는 최대한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창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 가야 되죠. 그 고객의 니즈와 내부 기술력을 반영을 할 때는요. 제품에 뭡니까? 그걸 이제 제품에 이제 그거를 선정을 할 때, 신상품 콘셉트 아이디어 이런 거 할 때, 그때 반영을 해야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0 몇 번? 1번까지 한번 봤고요. 자, 계속해서 42번 보겠습니다. 42번. 자, 식스 시그마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거든요.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식스 시그마, 우리가 통계적 품질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요게 마이너스 3시그마, 뮤 평균 빼기 마이너스 3시그마, 여기까지가 뮤 플러스 3시그마. 그러니까 여기가 3시그마, 3시그마에서 6시그마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양품이 들어오는 거. 이게 뭡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뭡니까? 100만 개당 뭡니까? 3.4 ppm.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만 개 중 3개에서 약 한 4개 정도 분량만 허용한다. 그거죠. 1번 매우 높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 활동이다. 맞죠? 100만 개 중 8개 정도의 분량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3개에서 4개 정도. 정답은 2번. 3번 시그마는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 오케이. 표준 편차가 하나, 둘, 세 개. 왼쪽으로 하나, 둘, 세 개. 4번 모토로라 시작해서 지위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그렇죠. 모토로라가 양품의 그 삐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5번에 무결점의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한다. 그렇죠. 100만 개당 3개에서 4개라는 거 사실상 무결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됐네요. 43번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 뭡니까? 임금 피크 제도죠. 오케이. 44번 생산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계 과정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때 쭉 배웠던 거 뭡니까? 첫 번째 제품 설계,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공정 유형 결정하고 그다음에 설비 배치하고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방법 연구랑 동작 연구랑 그다음에 시간 연구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공장 입지 결정하는 거죠. 생산 입지 결정. 그렇죠? 설비 배치, 제품 설계, 방법 연구 다 맞는데 자원 계획은 아니네요. 그렇죠? 정답 2번. 자, 45번 봅시다. 노동조합의 형태 중 체크오프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뭡니까? 그렇죠. 회사의 급여 중 노동조합원들이 회사의 급여를 그쪽으로 주기 전에 일괄적으로 그걸 다 조합비를 걷어서 노동조합이 주는 거죠. 정답 몇 번? 정답 2번. 간단하죠? 46번. 이거 뭡니까? QWL은 Quality of Working Life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노동의 인간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너무 노동을 뭡니까? 기계처럼 했다면 그게 아니라 노동을 가급적 인간스럽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정답 바로 나오네요. 정답 1번. 노동의 상품화가 아니라 노동의 인간화를 말합니다. 오케이. 2번 근로환경의 쾌적. 오케이. 노동을 인간스럽게 하다. 교육기관의 확대. 그렇죠.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만족도 개선하는 거 모두 다 노동을 인간스럽게 하겠다라는 거. 그렇죠. 정답 1번. 자, 47번. 종업원 지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보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회사의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자사주를 좀 기본적인 가격보다 좀 싼 값에 매입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종업원들의 재산 증식에도 영향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2번에 현실적으로 종업원 취득한 주식을 단기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취득하면 한 1년 안에는 매도를 못해요. 보통 그래요. 3번 안정적인 주주 확보와 종업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요. 4번 협조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부의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그렇죠. 5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주 조합에 주로 주식 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식 옵션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주식을 확정된 가격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 48번 보겠습니다. 48번. 경영자들이 내리는 결정에는 다양한 오류들이 존재한다. 다음 중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라는 것의 정의를 알고 있는가 묻는 건데 매몰 비용은 뭡니까? 이미 지출이 확정되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출을 했는데 그걸 내가 회수할 수 있으면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회수할 수 없으면 뭐냐? 매몰 비용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 내가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비로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아직 제품 개발이 안 됐어. 그럼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매몰 비용이 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걸 어떤 내가 경영을 하는 목적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요거를 내가 샀는데 나중에 요걸 되팔아서 다시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회수할 수 있죠. 그 비용은. 그럼 그 비용은 뭡니까? 그 매몰 비용이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게 매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보면 몇 번입니까? 보면 1번 선별적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선택한 오류 아니고요. 과거 선택과 부합되는 정보만 선택한 이거는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3번 실패의 원인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만 찾는 오류. 이것도 틀렸고요. 그다음 이거네요. 과거 선택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오류. 그렇죠? 과거의 선택에서 실패한 것들이 있대. 그럼 그건 회수할 수 없는데 자꾸 그걸 아까워하고 그것만 집착하는 오류.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49번 경영과 관리의 차이점. 여러분들 경영은 주가 누가 하는 겁니까? 최고 경영 측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고요. 관리는 중간 경영 측이나 감독회 층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경영은 지향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거다. 오케이. 최고 경영층에서 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2번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거. 오케이. 3번 관리는 업무를 조직화하고 뭐를 조직화하고 감독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오케이. 이것도 경영에 해당되죠. 4번 관리는 일을 진행하고 통제. 그렇죠. 감독이 아니라 관리는 통제고요. 5번의 경영은 오케이. 미래지향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자,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첫 번째, 매입채무. 이거 뭡니까? 상품이나 원재료를 뭐예요? 외상으로 산 것들 말하죠. 외상. 뭡니까? 부채. 뭐예요? 부채.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성급비용. 뭡니까? 성급비용은 자산에 해당되죠. 성급비용은 자산에 해당됩니다.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선급비용 이거 뭡니까?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액을 뭐라고요? 선급비용이라 그래. 이건 뭐예요? 자산 중에서도 뭐다? 유동자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급금은 뭐가 됩니까? 선급금은 뭐가 돼요? 그렇죠. 요것도 부채. 이것도 부채. 사채, 회사채에 해당되는 거니까 역시 부채. 특히 회사채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의해서 발행되는 거다 보니까 저건 뭐예요? 그렇죠.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겠죠. 사채. 그 다음 마지막 예수금. 예수금 뭐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현금 수령액 중 일시적인 보관 후에 제3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되는 금액. 뭡니까? 부채. 역시나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럼 아닌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80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누구보다 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고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앞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그 수업 과정을 따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 부족한 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기80이라는 책과 이 강의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렇죠. 꽃길만 가득하기를 제가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